애초에 돈이 없어 시작한 셀프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없었다. 모든 걸 다 내가 정해야 했고, 그렇게 인테리어 참조 사진들을 모았고 계획을 짰고 공사를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완성을 했다. 가성비에 중점을 두고 한 공사답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는 돈을 아낄 수 있었고,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시작!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계획을 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을 정리하고 시공을 하는 단계이다. 첫 공정은 철거. 모든 견적에서 질문을 대충하면 답변도 두루뭉실하기 마련이다. 50평 철거 얼마나 해요? 한 150에서 250 정도 합니다. 네, 방문 견적이 필요합니다. 대충 250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반값도 안 되게 정말 괜찮은 분을 만나서 깔끔하게 철거를 끝낼 수 있었다. 일단 견적부터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대답도 구체적이고 추가금 요구 가능성도 적다. 네이버에서 도면을 저장하고 그림판으로 어디 철거가 필요한지 대략 표시를 한다. 사진과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서 시공자 카페에 올렸다. 철거 견적 요청 시 어디까지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다음과 같이 따라만 해보자. 1번 엘리베이터 보양. 철거는 공사의 시작이니만큼 엘리베이터 보양부터 시작한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기도 한다니 확인해보자. 직접 하려면 인터넷에서 폴리베니아를 검색해 구매해도 되지만 철거 작업자에게 자재값과 수고비를 들이면 대부분 해주시니 요청을 하자. 반셀프 인테리어 핵심은 가급적 잘하는 전문가에게 가급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내 노동력을 들이는 게 아니다. 일단 아무리 야매 작업자라도 나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손재주가 상당하지 않으면 괜히 골병 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합리적인 비용에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2번 가구장 철거. 베란다 창고장, 빌트인 화장대, 신발장, 기타 빌트인 가구장. 상태 괜찮다고 필름 붙여 쓸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다 버리자. 필름 값이 더 나온다. 그리고 인테리어 한 집에 예전 가구 아무리 리폼해봐야 안 어울릴 가능성이 많다. 3번 문짝 철거. 마찬가지로 문짝도 모두 철거하는 게 좋다. 특히 나같이 20년 넘어가는 아파트의 경우는 괜히 이 정도면 상태 괜찮은 것 같다고 필름 붙여서 쓰려 했다가 필름 작업비가 문값보다 더 나온다. 고민하지 말고 철거하자. 다시 한번 필름값 의외로 비싸다. 4번 문지방 철거. 문틀의 경우 굳이 철거할 정도로 낡지 않았다면 유지하자. 하지만 문지방은 철거해야 한다. 요즘 집에 문틀은 없다. 없어야 한다. 로봇 청소기 잘 지나다니고 사람도 잘 지나다니고 이쁘다. 주의할 점은 문지방만 제거하고 문틀을 살리는 경우 빠대로 너무 세게 철거해 문틀이 틀어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또한 너무 깊이 찔러 넣어 밑에 배관 등이 터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 5번 몰딩 및 마감 장식 철거. 천장 장식이나 벽면 몰딩, 걸레바지 등 모두 제거하자. 이때 중요한 건 벽체나 천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거다. 벽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철거 시에는 가급적 벽체나 석고보드 손상 없이 철거 요청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구축은 바스라져서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지만 최소화하는 게 좋다. 하지만 바스라지는 게 너무 심하거나 천장이 다 뜯겨져 나오거나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천장이 수평이 안 맞고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천장도 다 철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도배지 제거하려다 천장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살면서 천장에 내려앉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 20년이 더 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미리 섭외한 목공 반장님이나 배 반장님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철거 반장님은 그냥 철거하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손상된 석고보드 등을 다시 치려면 목공에서 추가 작업과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게 가장 좋다. 참고로 목수의 일당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6번 부엌 상하부장 및 타일 철거. 부엌 상하부장 철거 후 미드웨이 타일은 모두 철거하자. 이 부분을 비용 아끼자고 덧방하기에는 실제로 부엌 상하부장을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게 하지 않는 한 살리기가 어렵고, 요새는 타일 없이 인조 대리석을 미드웨이까지 올리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상부장을 없애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존 타일은 완전히 철거하는 게 좋다. 7번 보드나 합판 철거. 부엌 타일 철거 후 나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 자체가 눅눅하고 손상되어 보였는데 철거 작업자 이야기로 굳이 철거 안 해도 되는 상태라 하셔서 내비뒀다. 이후에 목수분은 이건 못 쓴다고 방수 석고보드로 싹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목수분께서 철거 후 재시공했다. 인테리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조금 상한 거 그대로
쓸 생각하지 말고 싹 바꾸는 게 답이다. 그 비용 아끼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어차피 셀프로 하면 업체 시공보다 엄청나게 비용을 줄일 거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아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게 좋다. 갈 수 있는 건 다 갈아버리자. 8번 문선 철거. 도어를 철거했다면 문틀은 완전히 철거하지 말고 문선 몰딩만 철거하자. 이는 나중에 9mm 문선을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셀프 인테리어 하려면 9mm 문선이 답이다. 무몰딩은 잘하는 업체가 하는 거다. 셀프로 마음 먹었으면 무몰딩은 포기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일단 비용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몰딩은 벽체를 모두 목공 작업으로 덧대어 수평, 수직을 완벽하게 맞추고 시공해야 하는데 도어 설치까지 경험이 많고 검증된 업체를 기술자 카페에서 찾기가 쉽지 않고 목공 비용 또한 비싸다. 대신 9mm 문선은 기존 문틀을 살리고 문짝과 문선, 몰딩 부분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운 공사이고 그만큼 시공비도 저렴하다. 실제로 고급 업체에서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시공하기도 한다. 9. 미장 요청. 문지방 철거 후 미장을 요청하자. 몰탈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철거 업체에서 요청하면 웬만하면 추가금 받고 해준다. 다만 수평 최대한 잘 맞춰달라고 하자. 안 맞으면 목수가 와서 그라인딩 해야 하는데 애초에 수평을 잘 맞추면 바닥 마감 시 추가 작업이 줄고 도어 작업 시 틈이 많이 생기지 않게 깔끔하게 시공하기 위함이다. 10번 간단 설비. 철거에서 설비까지 함께 해준 경우가 많다. 일단 바닥 전체 철거하는 대공사인 경우 셀프로 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아서 패스한다. 그 밖의 설비는 간단한 수도 내림 정도다. 수도 내림이란 주방에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벽수전을 입수전으로 내려 싱크볼에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빼주시고 싱크대 할 때 수전을 싱크볼에 잘 붙여주시니 걱정하지 말자. 마지막으로는 화장실 철거다. 화장실 타일은 덧방과 올 철거가 있다. 덧방이란 기존 타일 위에 타일을 붙이는 거고 올 철거는 기존 타일을 다 떼버린 다음 방수를 하고 새로 타일을 붙이는 것이다. 비용은 당연히 덧방이 더 싸다. 덧방이 되는 경우는 타일 상태가 괜찮을 때인데 타일을 두드렸을 때 텅텅 소리가 나지 않고 묵직하게 잘 붙어 있으면 덧방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덧방을 한 집에는 또다시 덧방을 하지는 못한다. 덧방을 할 경우 철거는 독이랑 천장 철거만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덧방을 하지 않는 경우 도기 및 타일 올 철거한 다음 방수까지 해달라고 하면 방수까지 해주신다. 대신 폐기물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든다.